네, 안녕하세요. 박주희의 진실찾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괴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아직까지 인터넷에서는 해군기지가 환경 파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분을 또 한 분 모셨는데요. 네, 국민대 정치대학원의 박희락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교수님 양력을 잠깐 보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육군대학 수석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네, 가까이서 이렇게 뵈니까 위험이 느껴지고 군인의 포스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더라도 네, 쉽게 예. 잘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요즘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해묵은 논쟁이고 거의 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를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는 아직도 뭐 붉은발 말똥개 얘기가 나오고 맹꽁이가 다 죽는다 얘기도 나오고 뭐 미국의 전략 기지로 사용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괴담에 대해서 속 시원히 진실을 얘기해주는 이런 뭐 글이라든가 이런 코너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교수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오늘 한번 세세하게 깊게 궁금한 점 제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그러면 해군기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을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완공한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30% 조금 못되게 이제 됐다고 그러는데 그 퍼센테이지야 또 이제 뭐 내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사실 원래 예산이 발장이 안 됐죠, 그죠? 네, 연초에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앞으로 또 지연될 우려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해 안 쓴 예산을 올려 쓰는 거니까. 네. 또 실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니까. 김영삼 때인가요? 그러니까 한 말 나온 것부터 하면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안 늦었죠. 또 이제 그쪽 강정 쪽으로 이제 정하고 났어도 그게 2007년이니까 벌써 6년이 지났네요. 네. 기지 하나 만드는데 뭐 6년 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계획으로는 한 2015년 말쯤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계획인데 지금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하여튼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니까. 네. 근데 반대파 쪽에서도 건설 계획 승인 또 무효다라는 그런 법원에까지 소송도 내고 하지만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모두 이게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법적으로도 인정된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군기지가 제가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해군기지가 아니고 민군복합형 관광위함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광위함이라고 들어가서인지 반대파에서 또 발목 잡기를 그러면 15톤급 크루즈선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하냐. 그거를 그럼 시뮬레이션 해봐라. 그거를 조건부로 해서 2013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해군기지라는 게 군사기지라는 그 주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광위함이 그거는 부수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야당의 발목 잡기가 이 부수적인 목적이라 주 목적이란 이 전도된 이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발목을 잡기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원래 해군기지만을 이제 건설하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제 하는 김에 이제 민간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하자 하니까 해군기지의 순서는 조금 훼손되지만 그것도 뭐 서로 간에 동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사항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죠. 네. 그 뭐 15톤 크루즈선 뭐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고 뭐 전 세계에서 한 4척 정도밖에 없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냥 원래 목적대로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은 지금 뭐 관광 미항으로서 민항이랑 같이 쓰는 게 또 괜찮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군사기지로만 가야 되죠. 군사기지로만 가고 네. 그 똑같은 옆에 또 다른 이 항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항구 자체를 같이 쓰는 거는 글쎄요. 다른 나라도 잘 그게 없을 겁니다. 급할 때는 네. 군사기지로 다 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이제 양보를 하고 그럼 그걸 수용해주면 네. 좋은데 양보를 하면 막 끝없이 이제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그 옛날 녹음기도 되고 네. 뭐 라디오도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항상 성능이 안 좋아요. 그게 두 개가 네. 하나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적절한 비유인데요. 네. 네. 그래서 군사기지는 군사기지라야 되고 네. 또 민간기지를 해야 되고 아마 나중에는 민간이 또 불편할걸요. 거기 또 이제 뭐 군사보호구역도 네. 좀 설치한다 그러고 나중에 출입 절차도 좀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군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서 많이 양보한 것 같으니까 좀 이 부분 군사적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해군기지 그러니까 반대파 초기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도 좀 소속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공사에 지연이 되면서 공사 시위 때문에 체포 연행된 사람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외지인들이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뭐 좌파 단체나 그렇죠. 환경 단체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전문 시위꾼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이게 지금 시기도 문제지만 예산이 지금 더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쯤이죠. 지금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이 230억 원이 정도 더 들어갔다. 그러니 해군 측에 추가 사업비를 더 달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손실 보전을 하게 된다면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그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외쳤던 그런 사람들한테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그게 만약에 반대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뭐 일리가 있는 것도 드러나면 괜찮지만 그게 진짜 전혀 터무니없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물론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국가 대사를 부르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좀 배상도 시켜야죠. 그 개국 콘서트 미필리의 고의, 미필적 고의 보시나요? 그와 마찬가지 사실 이분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국가 손실이 일어나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회사에서 이런 배상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쭉 협의를 하겠지만 진짜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한번 쭉 우리가 이제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경부선 문제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어떤 공적인 그런 의도가 아닌 어떤 개인적인 의도에 의해서 국가 대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배상시킬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 저희 사무총장이 법학전문대학 교수님이신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부 고속철대의 천성산 터널이라든가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터널 때도 공사가 수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그거를 또 그 공사 대금을 세금으로 저희가 메꿔줬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단체 사람들은 어떤 그럴싸한 감성적인 구호로 이렇게 내세우고는 나중에 그게 허구로 판명이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해군기지 문제에서는 이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정치인들까지도 이제 합류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얘기가 됐고 그렇죠. 노무현 정부 2007년도 때 전부터 그때 사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다가 2011년도 초 그러니까 총선 한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야당이죠. 야당이 이제 정치 쟁점화로 끌고 가면서 반대 시위도 점점 이제 거세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정치인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치인들한테 이 배상을 또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곤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제주 해군기지 찬성을 던졌던 정동영 의원이나 한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해군기지에서 시위에서 앞에서 뭐 그렇죠. 여러 번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국책 사업이라든가 뭐 경제 민주화 같은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좀 그런 것도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안보와 직결된 그렇죠. 사안에 있어서는 절대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하면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자꾸 이제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국가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반대된 입장에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끔 가능하면 국가 그것을 동참하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둘 다가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국가의 어떤 뭐 고속도로 뚫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고속도로를 뚫을 때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또 이것도 고려해라. 이건 둘 다가 필요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자꾸 이렇게 이런 걸 고해라, 저 이런 거 잘못됐다 하는 입장 너무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네. 그죠? 건설하는 입장이 되는 게 좋다. 네. 그럼 예를 들어 건설하는 입장, 만약에 그 경부고속도로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우리 국가를 건설하는 입장에 자꾸 서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발전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건설하고 발목 잡는 쪽에 자꾸 가면, 우리나라 어느 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반대를 쭉 이제 뭐 고속도로부터 쭉 해왔는데, 그 반대 자체로 국가에 이제 뭐 시간과 재원이 낭비된 그런 부분도 많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거는 뭐냐면 건전한 비판이 설 자리 잃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근거 없이 비판을 하니까 건전한 비판을 해도 이제는 정부나 이런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불건전한 비판과 같은 거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과 그걸 발목 잡는 사람 이런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왜 그럼 안 받아들이냐 하지만 이때까지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받아들이면 둘을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둘이면 셋 이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 첫째 가능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해라 하는 거고 다른 일, 국가를 위해서 보람된 일, 이런 일에 종사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이제 내가 근거 없이 비판하면, 다음에 진짜 건전한 비판 세력이 발디딜 곳이 없다 하는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군기지가, 부산이랑 진해랑 평택이랑 인천, 이렇게 네 군데가 그렇죠. 동해에도 있죠. 동해에도 있네. 동해는 어느 지역? 동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해라는 도시. 네. 그렇게 5군데가 있는 거죠. 뭐 작은 기지도 조금 있겠죠. 대략에 그렇게 보시면.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가 추가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고 그럼 왜 추가로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제주도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이제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상당히 군대는 융통성이거든요. 전방에 있으면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적의 공격에. 그죠? 필요할 때 후방 지역에 우리 대규모 해군력이 적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다 생존성을 강화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동해, 서해 아무 곳이나 출동을 할 수가 있죠. 가까이 있으면 뭐 진해밖에 없다 그러면 진해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가 못 쓰게 됐을 수도 있고 저기 이제 작전을 해서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그렇죠. 이게 계속 이제 제주도 이제 좌우 쪽으로 이제 뭐 태평양, 인도양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앞에 이제 기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해군 기지의 필요성을 아시려면 우리 지도를 거꾸로 보면 좋아요. 뭐 지도를 이제 북쪽을 밑을 보고 남쪽을 위로 쭉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곳이 해양이잖아요. 이쪽은 북쪽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바다는 우리가
이 지금 땅이라는 게 바다 딱 내 땅, 네 땅이 많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쪽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죠? 또 이달 역사를 보면 무슨 해양을 지배한 국가가 뭐 세계를 지배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서 보면 해군기지는 좀 더 이 대양 진출에 이제 교두보가 되는 거죠. 앞쪽으로 이제 나가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쟁이 이제 만약 주변 네, 국가하고 갑자기 붙었다 생겼을 때. 이렇게 했을 네. 때 일본하고 분쟁이 있을 때도 사실은 이 거기 제주도에 기지가 있으면 일본의 부산항을 함부로 사용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일본을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이어도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출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또 이제 요즘은 또 배가 대형함이 좀 되다 보니까 좀 항구도 아무래도 이제 진해나 이런 곳도 이제 좋지만 이제 수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그렇고 그죠. 큰 배들은 좀 이제 제도처럼 좀 깊고 바로 대양을 나갈 수 있는 이런 데가 이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함도 이렇게 최신식화 되면서 점점 커지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민항으로서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항구들이 이제 군함을 정박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그렇죠. 이미 충분히 수용 공간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그 기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